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고가를 기록했던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계속해서 S&P 500과 나스닥이 먼저 사상 최고가를 갔었고요. 네. 다우지수는 약간 뒤쳐져서 갔는데요. 오늘은 다우지수마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한마디 후끈 달아오른 것이 미국 주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그냥 하루 종일 큰 변화 없이 네. 0.5%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 3대 지수 모두 이어졌고요. 다만 금 가격만 지수가 시장에서 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뭐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여전히 1,500달러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여하튼 지금 시장에서 미중 간의 그런 합의 기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가능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 산업재, 소재주, 기술주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금융주가 오늘 또 강한 모습을 흐리는 것도 일단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7월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에 동참한 분위기가 되겠고요. 특히 미국 상무장관인 윌버로스가 미국 기업들에게 조만간 화웨이 수출의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은 화웨이에 관련돼서 그런 기대가 먼저 나면서 어저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부 다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런 기술주들이 괜찮은 거에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실적 관련, 실적 발표와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오늘 특징주를 바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가 기대 실적의 예상치는 맞췄지만 문제는 2019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온라인 매출에 대한 부진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무려 18%나 급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더아머는 회계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매출에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맥도날드는 보도 다 보셨겠지만 CEO가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뭔지는 모르거든요. 이제 그 사세관이니까 얘기 안 나왔지만 네. 일단 대표이사도 뭐 자기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맞다. 네. 인정했고 이사에서 결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여하튼 2.7%가 오늘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대표적인 칩 설계 회사이자 스토리지 관련된 기술 회사가 되겠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오늘 증립에서 투자 의견을 확대, 긍정적으로 바꾸는 웰스파고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6.5%나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뭐 말씀드렸고 이 회사를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 별로 안 계시지만 꿈의 자동차 아닙니까? 그렇죠. 페라리가 되겠는데요. 슈퍼패스트 821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보고 있고요. 포르토피노 821, 뭐 이건 네네. 저도 잘 모르지만 본 걸 봤긴 봤겠지만 저는 뭐 인식 못하는데요. 네네. 뭐 한마디로 뭐 기대 이상의 실적 나왔고요. 또 어닝 가이던스까지도 살펴시 올려놨습니다 오늘요. 그래요? 주가 오늘 장중에 무려 8% 급등했다가요. 오늘 5%. 한마디로 뭐 사상 최고가라고 일단 네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업종별로 보면 은행주의 지책은행 강세가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0.8% 올라갔고요. JP모건은 사상 최고가 계속 추이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그 정도 0.9% 올라갔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오늘 3%나 급등하면서 이제 최고가에 다시 돌파하는 기세를 보이겠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특이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드리면 네. 웰스파고의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말이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좀 더 네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이 예전에 은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은행이 예전에 1층에 많았던 은행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네. 많이 없고 요즘은 은행에 하던 일을 대부분은 모바일에서 다 끝내는 네네. 분위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은행의 가치의 3분의 1은 기술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핀테크나 마찬가지다. 네네. 너희들이 지금 핀테크 관련 기업들, 결제 기업들을 PR을 얼마 주냐는 겁니다, 입금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JP모건만 하더라도 PR이 한 13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웬만한 기술주 20배가 넘으니까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일정 수준 공감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네네. 여튼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을 그냥 그런 제가 화두만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은행을 기술주로 보기에는 밸류에이션 너무 높을 것 같고 그건 네네. 아니지만 뭐 웰스파고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가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사실 이런 그 사상 최고가를 보면은 한국적인 감성에서는 이제 떨어질 때도 됐다라고 하는데 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거에 걱정하고 나서 아니면 계속 팔기만 했던 분들, 미국 이렇게 떨어지니 한국으로 봐야 돼 이런 분들은 많은데요. 그 기존에는 뭐랄까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네. 리세션에 대해서 최근의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만 제가 코멘트만 좀 추려드리겠는데요. JP모건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리세션은 오겠지만요. 리세션이 오기 전에 미국 주식시장은 고점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가 꾸준히 어떤 증가를 계속 확인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보여야지 리세션이 나오는 법이다. 과거 네. 평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스웨스턴 뮤추얼 자산운용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사이클상 어디에도 리세션 징후를 찾을 수 없다. 실제로 보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리세션이 걱정은 많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디?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외국이라든가 너무 많이 경기가 좋아져서 꺾일 거란 당위론이 있겠지만 실제로 숫자를 내봐라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발표된 360여 개의 기업 중에요. 75%가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한 보더라도 실적이 뭔가 안 좋아야지. 물론 네네. 실적은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지만 이거 갖고 바로 이익의 둔화가 경기의 둔화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랙스톤 얘기만 마지막 추가적으로 드리면 언젠가 리세션 분명히 온다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지만 이익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버블이 붕괴되겠지만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익이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쯤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의 증가 여기도 얘기하면서 당장은 이제 그런 징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5%면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하나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뭐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만약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국채 내지 소위 문제되는 정크 등급의 회사채 문제인데 빠르게 국채가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담이 결국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징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리만 라이크 리세션이라는 네, 표현을 맞습니다. 썼던 네. 그분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11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꽤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0월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요. 특히 11월 시작이 좋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좀 통계 이럴 때마다 찾아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12월은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거의 몇 년입니까? 한 80년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네요. 실제로 보면 꽤 오랜 기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믿고 안 믿고는 다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면 충분히 통계적 의미는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11월 중에 3분의 2가량이 평균 상승률이 그 3분의 2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고요. 네네. 평균 상승률은 1.3%였던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요. 12월은 최고의 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1월이 세 번째, 12월이 가장 좋았던 건데요. 12월은 무려 4번 중에 3번, 76%가 상승했던 확률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1.6%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으로 보면 한 2.9% 올라갔으니 흔히 해서 이게 연말 쇼핑 시즌과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CFR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터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지금 투자자들이 주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 중위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ETF나 펀드에서 돈을 빠져나간 것도 사실가 되겠고 이건 개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 기관 투자가를 발표하는 것도 결국 주식을 많이 줄인 건 사실이라는 네네. 얘기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 브렉시트도 마찬가지, 실적 탄핵 이걸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실제로 너무 많이 비중을 줄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에 나오는 것이 멜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돈이 주식을 사야겠다 몰리면 주가 레벨업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런 네네. 같은 맥락인데 물론 이런도 한쪽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95년 이후에요. 11월에 가장 좋았던 섹터는 산업재, 임의소비재, 기술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T3live.com도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고용보고서도 완벽하고 연준금리는 인상할 이유도 지금 없고 리세션 우려도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연말 목표치를 지금 3,060, 70이거든요. 그렇죠. 오늘요. 네. 3,200까지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기억에 연말 랠리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작년 12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우려감이 큰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연말 랠리는 항상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희망을 너무 쉽게 버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국 주식 여전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될지 여전히 막연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